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성경영론 3주차 3-3 무엇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는가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기부여인데요.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고자 해서 하는 일, 스스로 하고자 하게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 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발시키는 것인데요. 경영자는 구성원이 무엇 때문에 동기가 유발되는지, 또 어떤 것이 어떻게 하면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고 이것을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기 유발은 아주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동기부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용어로는 움직이게 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높은 강도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란 자발적인 행동을 끌어내고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의 노력을 해가는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노력의 강도가 높으면 좋겠고 또 어떤 방향성과 그것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동기부여의 중요한 핵심 요소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기부여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높은 강도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내용, 스스로 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하는 것, 이 내용은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조직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지 조직에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의 어떤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목표 지향적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런 노력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은 경영자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감성 경영의 중요한 요지라 하겠습니다. 이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감성지능이라든가 감성경영의 중요성, 필요성이 여태 동안 이야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는가를 보는데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발적으로 구성원이 직무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 이게 동기부여인데 이렇게 하려면 직무 수행의 능력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적절한 환경 등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직무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라도 결핍이 됐을 때는 성과 하락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경영자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경영 실무에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기부여 이론들을 살펴볼 건데요. 연구 초점에 따라서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내용 이론은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인데요. 결론은 동기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내용 이론은 동기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내용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정 이론은 말 그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기가 부여되는지를 밝히는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과정 이론인데요. 내용 이론, 원인을 밝히고 또 어떤 과정에서 동기가 부여되는지, 어떤 원인으로 해서 동기가 부여되는지를 알아내는 것, 이 두 가지를 연구 초점으로 대표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내용 이론은 어떻게 해야 어떤 원인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과정 이론은 어떤 과정에서 동기가 부여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욕구 계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욕구가 존재하는데 그 계층적 구조의 욕구를 순서대로 충족하는 과정에서 동기 유발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 계층의 욕구로부터 상위 계층의 욕구로 이동하며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계층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상위 계층으로 욕구는 이동하더라. 욕구가 하위 계층 욕구를 만족하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다음 상위 계층으로 욕구는 이동하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음에 표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 것인데요. 자, 그래서 경영자가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미충족된 욕구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키려 하는 노력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미충족된 욕구란 어떤 거냐면 충족시켜 줄 수 있는데 충족시켜 주지 않는 어떤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는 조직에서도 필요하지만, 조직에서도 사용되지만, 이 내용은 보통 마케팅에서도 고객과 상대로 하는 고객의 미충족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객의 욕구가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하나 들자면 보혜 복분자가 있는데요. 보혜 복분자는 술이죠. 복분자 주죠. 복분자 주인데 술이 건강에 좋을 수는 없을까 하는 어떤 소비자의 미충족 욕구가 있다고 했을 때, 술을 먹어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거기다가 건강까지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복분자가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복분자를 가미합니다. 그랬더니 100%를 만족시키지 않았지만 일부라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고객은, 소비자는 미충족된 욕구, 건강에 더 좋다는 것을 가미하면서 그 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이 발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100%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조직의 욕구는 더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위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킨 이유보다 상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의 중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슬로는 그것도 욕구 충족이 5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하위 단계가 만족되면 위 단계로 인간의 욕구는 이동하더라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윗단계로 이동해 가더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매슬로의 욕구 단계인데요. 매슬로우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설을 주도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사랑과 존중, 그리고 긍정적으로 자기 실현에 이르기까지 충족되어야 할 욕구에 위계가 있다는 욕구 5단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욕구 5단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 이 내용은 지금 심리학에서도 나오고 철학에서도 나오고 소비자 행동론에서도 나오고 마케팅에서 나오고 각 학문에서 지금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인간은 이 5개 단계가 있는데, 생리적 욕구를 추구하고 이 욕구가 추구되면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면 만족되면 소송 및 애정의 욕구로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송 및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면 존경의 욕구로 넘어가고, 존경의 욕구가 충족되면 자아실현의 욕구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올라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의식주에 관련이 됩니다.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 중에 먹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어떤 직원들을 위해서 식당을 만들어서 식사를 제공하고, 또 더 복지가 심한 곳은 집에서 밥을 먹고 오지 않는 직원들, 또 아니면 저녁을 해결까지 하기 위한 아침, 저녁, 점심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100% 무료로 제공한 데도 있는가 하면 아주 저렴한 염가로 직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당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이 복리가 잘 돼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보면 중간에 간식까지도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커피라든가 음료를 먹을 수 있는 것까지 해결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바탕을 둔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거라든가 이런 내용은 직원들에게 관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주택 구입 시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해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킨 데 만족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전의 욕구인데요.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이제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위험 요소를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또 다양한 근무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인간이 직접 들었을 때 올 수 있는 부상이나 허리를 다친다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게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오히려 더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체 사람이 직접 들 수 없게끔 제어하기도 합니다. 지게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요즘같이 그 환경이 미세먼지가 많거나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뭐 공기청정기를 제공한다던가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웰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케팅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일회용 라이터를 보면 거기에 뭐 1억 뭐 화재 아니면 뭐 안전보험이 들어있다든가 뭐 이동용 가스레인지에도 안전을 위해서 뭐 어떤 장치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소비자는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된 사례입니다만은 문단속 냉장고란 게 있었습니다. 그 문단속 냉장고를 개발하면서 대단한 히트를 치고 큰 매출을 발생시켰었는데요.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정에 어린이들밖에 없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그 냉장고가 문을 열어진 채로 놔뒀습니다. 그 냉장고는 냉장고를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냉매가스가 돌고 있는데 그 냉매가스를 돌리기 위해서 모터가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모터가 과부하가 달려서 열을 받아서 화재가 났는데요. 이게 자동으로 닫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문을 열었다가 어떤 음식을 꺼내고 놔두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문단속 냉장고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거의 모든 냉장고가 자동으로 문을 닫히는 상품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시기에 안 닫힌 냉장고가 있었을 때 사고 난 것을 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단속 냉장고라고 하는 그런 상품을 내걸어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서도 어떻게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노력하는 과정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하는데 의료보험에서 해주는 건강진단은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인데요. 사람들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어떤 소속이나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 데서 어떤 단체에 가입하거나 어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도 동호회를 활성화시키는 기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테니스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등산 동호회, 골프 동호회, 수영 동호회 이런 것들을 해서 오히려 기업이 그런 동호회에 지원금을 주면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어떤 소속 정식 조직 말고도 소속하고 그들끼리 모여서 어떤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부러 기업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및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존경의 욕구가 발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본인이 인간은 존경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기업은 어떤 승진의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성공 사례를 발표하게 하거나 더 나은 내용으로 존경받을 수 있게끔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지위를 향상시켜 줌으로써 인간의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리고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가 충족시켜지면 인간은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무엇인가 내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욕구가 요구되는데요. 이런 경우 특별 본인이 원하는 어떤 교육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하면 특별 사업부를 만들어서
그 사람 단독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본인 개인의 자아실현에 필요한 내용에 지원을 해주거나 유학을 보내주거나 선진지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휴식연재로 해서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장기간 휴가를 받아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은 조직 발전을 위해서 이 욕구 단계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성경영론에서 직원의 안위를 이해하고 웰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욕구 이론에 대한 욕구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이론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매슬로 욕구 단계설을 보고 다음에 4주차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 강의에서 3-1, 3-2, 3-3까지 여러분이 수업을 들었는데요. 대표적인 3주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짧게 리뷰를 하고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자, 저희가 3-1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감정노동에 들어가기 전에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은 상호작용을 하고 사는데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감정을 잘 받아들이고 표현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감정을 잘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나 조직 성과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그 다음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노동환경 내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종업원들의 감정 표현과 조직의 유효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됐다. 그래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종업원들이 일을 하면서 자부심과 환희를 느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분노나 실망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의 연구는 정확히 중요한 내용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감정에 대한 사전적인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어떤 대상에 대한 집약적 느낌을 감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감정은 임의적이나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원인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대표적으로 6가지로 표현한다면 기쁨, 사랑, 슬픔, 놀람, 분노, 싫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런 표현 방식에 따라서 다혈질의 사람이다, 냉혈한이다, 유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 노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감정 노동입니다. 감정 노동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모리스와 펠드만이 정의했던 감정 노동은 어떤 것이었냐면, 배우가 연기하듯이 고객의 감정을 잘 맞추려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감정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감정 노동이 있는데요. 감정 노동은 자기 감정을 감추고 고객의 감정을 맞추려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수행하는 것을 감정 노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정 노동은 다시 한번 정의하면 자신이 진정한 감정 상태를 숨기고 교육이나 훈련받은 내용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일정의 노동을 감정 노동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감정 노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이 구성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하게 됐던 내용들은 감정의 프로케어 사례였는데요. 95%가 넘는 고객의 만족도를 가진 회사에서 5%의 불만족 고객의 내용을 벽에 써붙이고 직원들의 독려를 했더니 오히려 고객 만족도도 떨어지고 직원 사기도 떨어졌는데 긍정 조직 변화 이론을 대두시켜서 만족하는 95% 고객의 칭찬을 써주셨더니 이를 직원들이 신나게 했고 조직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는 사례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요 내용들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 됐고요. 여기에서 지금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는 그렇다면 감성지능이 높은 직원을 채용한 게 좋겠다. 그래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감정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동기부여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상뿐만이 아니라 감정 측면의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까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3주차 감성경영론 수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